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요. 주식 종목이나 앞으로 주식을 어떻게 해 나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저희 대표번호 1588-5380 번호 있잖아요. 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시면은 저희 평생투자 파트너 홈페이지 접속을 하셔가지고요, 그 오른쪽 상단에 여기 무료 체험 신청 버튼 눌러주시고 요 아래쪽에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상담 순차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4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첫 번째로 시황 이야기를 간략하게 좀 드리고, 두 번째는 제가 예전에 MACD라든지 좀 몇 개 보조 지표를 좀 보는 거라든지, 다이버전스라든지 월간 차트상의 MACD, 아주 간략적인 것들, 혹은 추세선이라든지 밴드를 어떻게 그리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거와 좀 비슷하게 주간 차트상에서 볼린저 밴드를 좀 볼 수 있는 약간의 좀 도움될 수 있을 만한 내용을 좀 하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지난주에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쟁의 어떤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면서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있을까? 이것이 마지막이 되려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주말에 미국에서 시리아 쪽에 이제 미사일을 쏘는 걸 보고 머리가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도 많이 했고, 생각해 보니 이게 쉽게 이렇게 끝날 건 아니겠다. 왜냐면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거든요, 선거할 때까지. 그래서 어디가 결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패권 전쟁은 아직 진행 중이다. 그 변동의 폭은 좀 줄어들지언정 끝은 나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종착점으로 환율이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그 환율 이야기를 좀 했었죠. 혹시 환율이 바닥을 잡는 것인가? 근데 이게 호락호락하게 그렇게 바닥이 잡힐 것 같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에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종목,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 한 3종목 정도를 짧게 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젯밤에 좀 늦게 제가 서울집에서 당진의 시골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제가 그 시골 생활, 서울 생활을 좀 섞어서 이렇게 한지 한 7개월, 8개월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시골에 처음에 내려오자, 와서 좀 살아보자 라고 생각했을 때는 일단 음악 소리 좀 크게 한번 듣고 싶다라는 좀 그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눈치 보지 않고 밤에라도 음악이든지 영화라든지 좀 크게 한번 소리 좀 키고 살아보자, 이런 생각이 일단 컸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골에서도 살아보지도 않은 촌놈이, 서울 촌놈이 시골에 막상 오니까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음악 소리나 TV 소리, 집에 TV는 없죠. 음악이나 어떤 영화 볼 때나 이럴 때 소리 마음껏 틀고 보거든요. 거기다가 최근에 조금 더 괜찮아진 이유가 시골길 산책하는 게 참 좋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점심 먹기 전에, 아니죠, 점심 언저리 때쯤에 마당에 나갔더니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막 이렇게 나 있더라고요. 원래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얗게 난 것들이 안 보였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안 보였었는데 조금씩 뭔가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기도 이렇게 이 꽃 같은 게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저는 꽃 이름을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르고 그래서
근데 보기에는 참 이쁘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고 나서 오늘 와이프가 몸이 좀 아파서 같이 좀 동네 산책을 했거든요. 동네 산책을 하고 와서 다시 또 봤더니 일단은 꽃이 참 이쁘죠. 이렇게 꽃 이런 거 좋아하면 나이 드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요즘에 좀 좋아지더라고요. 밥 먹고 왔더니 이렇게 노란 게 뭐가 하나 툭 튀어나왔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한 시간 정도밖에 안 지난 것 같은데 여기 노란 게 툭 튀어 올라왔죠. 이게 무슨 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참 신기하다라는 좀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와이프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중에서 뭐는 잡초니까 뽑아줘야 되고 뭐는 뭐니까 뭐 해줘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뭔지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다 이뻐 보이기만 하고 좋아해 보이기만 했는데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확실히 이거는 좀 잘라줘야 되는 거고 이거는 가져가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기서도 꼭 직업병처럼 주식과도 비슷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정원 가꾸기라고 해서 꽃이 있고 이렇게 잡초가 있으면 맨 먼저 꽃을 따지 않죠. 잡초를 이제 제거해주고 이 꽃에다가 이제 물을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주식도 포트폴리오가 있으면 실적이 좋은 종목부터 안 좋은 종목까지 이렇게 쭉 나열했을 때 보통 사람들이 실적 좋은 거를 먼저 이익 실현하거든요. 그리고 안 좋은 거를 버티고 있다가 물린 거 나는 용서 못해. 반드시 올라올 거야 라고 생각해서 계속 물린 종목을 보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대로 잡초 먼저 제거하고 꽃은 물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겠죠. 이렇게. 그래서 저희도 오늘은 종목 중에 하나인 넷마블을 매도하고 이것으로 이 종목에서 매도한 자금을 이제 새롭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추가 매수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와도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마치 꼭 뭔가 일부러 뭐 껴맞춘 듯한 이런 느낌도 나긴 하지만 저는 오늘 아무튼 정원에서 잡초들 뭐 이런 걸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와이프한테도 우리 잡초 이쁜데 잡초도 같이 그냥 키우자라고 했더니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어떠한 회원분도 저한테 잡초 그렇게 같이 키우면 잔디 다 망가진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확실히 아는 분 입장에서 보는 건 좀 다른가 봐요. 그쵸?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 그러니까 주식도 뭐 마찬가지지 않을까. 일단 여러 가지 종목 중에 모르고 보면 다 좋아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만 딱 벗겨내면 실적이라든지 뭐 현금 흐름이라든지 어떤 수급이라든지 이런 걸 벗겨내면 이게 보는 것보다는 이게 좋은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넷마블 관련한 것도 오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IT 쪽 말고 헷갈렸네요. 제약 쪽, 신약 쪽 관련해서 신약 FDA의 승인까지 평균적인 통계가 9.6% 정도라고 했잖아요. 10개 중에 하나 정도만 승인이 된다. 이게 평균적이라고 했죠. 근데 뭐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것처럼 사실 IT라기보다 게임주, 오늘 게임주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게임주도 이 정도로 어렵 거예요. 사실 어떤 통계는 나와 있는 건 아직 없어요. 아직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전에 미국의 어떤 골드러시라고 있었죠. 그죠? 골드러시. 이 골드러시 시절에 실제로 돈을 번 회사는
금광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금광 회사가 아니었고요. 청바지 만드는 회사, 꽃갱이 만드는 회사, 철도 회사, 그 이제 금강으로 옮길 수 있게 얘네들이 돈을 벌었거든요. 그쵸?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이 항상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신약이라든지 이런 쪽의 확률이 워낙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사실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잘 알기 어려운 용어들이 많잖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뭐라고 할까요? 어떤 신약이나 바이오 쪽에 어떤 그 하이리스크를 하느니 차라리 어떤 원료를 만드는 회사, 장비 회사, 뭐 심지어는 연구용 생쥐를 만드는 회사, 만든다고 하면 뭐하죠? 공급하는 회사 이런 쪽을 차라리 선택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어떤 주식의 어떤 레전드들이 항상 하는 말입니다. 회사의 이름 보고 회사 선택하지 말라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그래서 이제 신약에 관련한 것을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쪽에 하려면 아주 튼튼하고 매출처가 이제 진짜 매출이 일어나는 거 확인하고서 해도 늦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게임주 같은 경우도 이게 얼마나 사실은 어려운 거냐면 이게 게임주가 우리가 이름을 많이 들어봐서 이게 쉬운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 사실 게임주도 신약만큼 결과를 알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 IT 붐일 때 어떤 네이버나 NC소프트 같은 회사를 찾는 것은 이제는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라고 할까요? 예전에 이런 것도 있었죠. 예전에 공시 같은 걸 보면 조이시티 같은 경우 조이시티의 사장도 그 조이시티의 그 프리스타일이 뜨기 전에 회사를 매각했습니다. 그죠? 조이시티 사장까지도 그리고 컴투스 얘 역시 사장 역시도 서머노즈가 뜨기 직전에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약 역시도 결과까지 가는 데가 너무 어렵지만 게임주 역시도 그 게임 회사의 사장도 그 결과를 알기 어려울 정도로 어렵다. 게임 역시도.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게임주에서 또 언제나 마치 IT에서의 소재주 같은 영역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근데 다 아는 겁니다. 뭐 어떤 서버를 관리하는 회사, 그쵸? CDN, 그쵸? 그 다음에 뭐, 빌링도 있을 거고, PG사, 이런 쪽도 지금 다 좋거든요. 오히려 더 게임주보다 안정적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소재주, IT도 소재주가 꾸준히 이제 가는 경우도 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주식이 좀 어렵다라는 좀 생각도 주말에 좀 해보기도 했고, 게임에서도 이게 W게임즈 같이 갑자기 급락이 나오는 이런 경우들, 그쵸?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무섭구나. 만만한 게 아니다. 이런 생각도 했고요. 오늘 어떤 증권방송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안트로젠이, 잘 나가던 안트로젠이 갑자기 급락을 했죠.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잘 가고 있었습니다. 안트로젠이라는 회사가. 주간 차트, 지금 보는 게 주간 차트인데요. 상당히 잘 가고 있었는데, 훅 빠졌죠. 일간 차트로 좀 볼까요? 오늘 변동이 상당히 컸습니다. 고점 대비 저점으로 하면 한 20% 넘게 변동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종가상으로는 한 마이너스 10% 정도로 일단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이 안트로젠의 오늘의 어떤 이 급락, 그죠? 이 급락을 보면 일단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였죠.
일단은 안트로젠이라는 회사를 보면 1년 매출이 9억 뭐 이래요. 9억. 14억, 11억, 19억, 9억, 작년에 9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4억, 마이너스 4억입니다. 그리고 순이익이 1년 내내 1억이에요. 1억. 순이익이 1년 내내 1억. 안트로젠. 근데 지금 안트로젠이 어땠나요? 이렇게 주가가 엄청 무시무시하게 올라갔죠. 안트로젠이. 그쵸? 이 오늘의 급락이 당연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게 일회성의 어떤 급락일지도 모르지만, 근데 저는 오늘 좀 놀랬던 게 이런 이야기를 어떠한 증권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문 어떤 기사가 안트로젠의 악의성으로 안 좋게 하는 기사를 내는 바람에 안트로젠이 하락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황당했습니다. 아, 참 자기 입맛에 맞게 주식을 보는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거 이전에 이 회사는 사실 어떤 스토리 이야기밖에 없었죠. 그쵸? 스토리. 근데 실제로 한꺼풀 벗겨보면 실적이 순이익이 1억이었어요. 작년에 1억. 1억이면 뭐라고 할까요? 웬만한 대기업 연차 있는 분보다도 회사가 돈을 못 벌었다는 소리예요. 회사가. 이런 회사에 몇 억씩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1억도 못 버는 회사에. 그렇죠? 그러니까 한꺼풀 벗겨보면 조금 민낯을 좀 볼 수 있었던 신약 어떤 스토리만 가지고 좀 등락하는 것들. 최근에 보면 점점점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신약 쪽에서 보면 조금씩 급락이 떨어지는 게 많아요. 근데 보통 이렇습니다. 신약 쪽이나 이런 쪽들이 한 달 혹은 2달 열심히 수익을 올리면서 천천히 갔다가 한 일주일 만에 한두 달의 상승분을 다 반납시키거든요. 근데 보통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바닥에서 사서 갔다면 여기서 급락 나와도 수익이 날 수 있는데, 보통 고점에 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손실이 좀 많죠. 그래서 이렇게 좀 스토리만 있고 막상 아무것도 없는 회사는 조심하자라는 좀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러면은 어떠한 종목들이 조금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 쪽에서의 어떤 승인 가능성이 적다면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재료를 만드는 회사는 어디 있을까? 그쵸?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런 회사, 그 중에서도 그 재료, 효소라는 것을 시장 점유율 50% 이상 점유하고 있는 원천 기술이 있는 회사는 어디 있을까? 그게 이제 아미코젠이라는 회사입니다. 그쵸? 이 회사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좀 오래 걸리지만, 대략적으로 이 회사는 그러한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회사,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 그리고 과거 1, 2년 정도, 특히 작년에 실적이 갑자기 안 좋아졌던 이유는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었던 무형자산에 대한 거. 그러니까 R&D 비용을 무형자산으로 넣었던 것을 다 비용 처리해 버렸거든요. 이제는 뭐 걸릴 것도 없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이제 매출만 나오면 회사가 살아나겠구나 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회사를 고르는 게 오히려 좀 안전할 수도 있겠다. 근데 여긴 지금 나오진 않았거든요. 여기선 나오진 않았지만 증권사 다른 어떤 리포트들을 보면 이번에 한 1,000억 정도 매출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상당히 많이 점프업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오히려 주식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아미코젠. 그렇죠?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회사들을 좀 공략하는 게, 매출이 잡히고 원천 기술도 있고, 그리고 허황된 스토리만 있는 게 아닌 회사들.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 제가 좋아하는 것가 이런 겁니다. 본업 가치가
상당히 좋아지고 과거부터 좋아지는데 앞으로도 계속 좋아지는데 플러스 알파까지 생기는 이런 상황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미코젠 같은 경우에는 본업도 상당히 좋고 나중에 이제 자회사도 이제 상장하는 이런 이슈도 있고 그렇죠. 두 가지를 좀 갖추고 있는 회사. 시가총액이 지금은 조금 그렇게 크진 않지만 상당히 어떤 가능성 있는 회사라는 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대주전자라는 쪽도 이쪽에 회사 이름이 대주전자재료라는 회사이잖아요. 이 회사도 현재 어떤 IT 쪽 소모성 어떤 부품들에 상당히 많은 매출이 나오는 회사에 플러스 음극재까지도 지금 좋은 어떤 연구 과정 안에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현존하고 있는 음극재 플러스 어떤 실리콘을 추가해서 세계 최초의 어떤 아주 효율성이 좋은 음극재를 아마 거의 다 하여튼 개발이 거의 다 돼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까지 되면 아마 이 회사는 아마 날아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멀쩡한 회사입니다. 아주 좋은 회사. 그래서 그런 것에 어떤 기대감에 있어서 그런지 주간 차트를 좀 보면 상당히 많이 올랐죠. 1년 하고서 이제 한 3개월째 가는데 다시 한번 신고가를 내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상당히 좀 의미 있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인선 ENT라는 회사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설명드릴 거 인선 ENT. 인선 ENT라는 회사가 보면 주간 차트로 보면 이게 그닥 그렇게 큰 어떤 뭐가 없었거든요. 뭐가 없었는데 근데 이게 보면은 작년에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상승을 이런 식으로 좀 보여줬거든요. 이렇게 여러 번. 하지만 이게 정말 굉장한 상승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크게 이 회사는 아마 유명한 회사니까요.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이 회사가 왜 이렇게 크게 못 갔을까라고 좀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저는 어떤 실적이라고 보거든요. 이 회사가 2016년, 17년, 이번 연도를 했을 때 순이익단만 보면 2016년도에 5억의 순이익이 나왔던 회사가 17년도에는 32억이라는 순이익이 나와요. 상당히 많이 점프한 거죠. 근데 이번 연도에는 190억이죠. 190억의 어떤 순이익이 나오는 회사거든요. 예측치이긴 하지만요. 상당히 커지는 어떤 무언가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뭐 본업 가치도 뭐 트렌드에도 맞고 뭐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 연도로부터 해서 수급이 상당히 좀 좋아질 회사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보면은 이 수급선인데 쭉 가고 있죠.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이렇게 흔들리는 거는 뭐라고 보면 좋으냐면 계속 매집하고 있는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이 인선 ENT라는 회사는 제가 예전에 동영상에서도 설명을 좀 했었던 내용이라 회사 내용은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아직 시작 안 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외에 이 세 개 회사를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저희는 포트폴리오가 꽉 찼기 때문에 살 수는 없겠죠. 현재 아미코젠은 보유하고 있고 대주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눌림이라든지 어떤 음극재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것을 좀 보고 있고 인선 ENT는 아직 시작이 안 돼 있는 상황인데요. 좀 이게 최근에 좀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봐보자 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이야기하다가 어떻게 갑자기 여기까지 이야기 흐름이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갑자기 종목 이야기 할 생각은 없었는데 이거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음, 이런 거죠. 정원에서 꽃이 있고 잡초가 있는데 저같이 모르는 꽃과 잡초를 구별할 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이뻐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좀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잡초를 와 꽃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잡초를 제거하는 것이 오히려 이 꽃들 그리고 이 정원 전체를 가꿀 수 있는 이쁘게 꾸밀 수 있는 방식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로 시작했죠. 그것처럼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도 계속 추세가 잡혀서 계속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들이 아니라 물려 있는 종목을 먼저 매도해야지 된다라는 것이고, 이 매도하는 이유는 절대적으로 손실이 커져서 뭐 매도할 수도 있지만 내가 샀던 이유와 다르게 실적이 하회가 된다거나, 그렇죠? 기대값을 채워주지 못하는 어떤 이런 이슈들이 있었을 때도 매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고,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게 신약이라든지 게임 이쪽이 대박이 나는 케이스가 많지 않다. 그래서 이런 쪽에 대박을 쫓는 것도 좋지만 틈새 시장인 어떤 제로격인 회사를 선택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 제로격인 회사 혹은 양념 같은 이런 회사, 언제나 꾸준하게 갈 수 있는 회사가 제가 보기에는 뭐 아미코젠이라든지 대주전자 제로라든지 인선 ENT 뭐 이런 것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미코젠은 시작이 됐고요. 상승이 시작이 됐고, 대주전자는 기대감으로 조금 음극재 기대감도 있었을 것이고 좀 많이 올라간 상황이라서 눌림을 좀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인선 ENT는 이제 시작할 것 같다라는 것으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장 이야기를 잠깐 좀 빨리 해볼게요. 일단은 파워 종합을 좀 보면 코스피를 최근에 보면 오늘도 그렇고 코스닥이 좀 더 강한 것 같죠. 강한 것 같은데 그 코스닥의 강함이 아직 허수가 좀 있다라는 것인데요. 일단 보면 수급상 보면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드디어 조금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아직 움직이진 않았지만 코스닥과 코스피와 코스닥을 비교해 보면 수급은 코스피가 더 좋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이쪽이 좀 더 강한 모습. 그래서 아직은 뭐가 좋고 나쁘다를 가리기 어려운 정도이고요. 한번 코스닥도 볼까요? 코스닥도 보면 개인들이 아직도 계속 사고 있습니다. 이 개인들이 빠져줘야지 외국인이 사고 기관도 살 수 있거든요. 지금 코스닥은 개인들이 너무 강하게 사고 있다 라는 거. 당연히 뭐 외국인이나 기관들도 사지만 일부 개인들이 너무 많이 사서 올리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최근에 바이오 쪽이라는 거고, 바이오 쪽 한쪽 섹터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다. 이거는 공매도의 먹잇감이 됩니다. 이렇게 될 때. 그리고 이쪽에 지금 신용도 상당히 많이 쌓여 있고 공매도하기 딱 좋습니다. 외국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서 지금 너무 달리는 말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실체가 없는 달리는 말들은 조심하자. 아까 대표적으로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가 급락이 떨어진 종목들이 많았죠, 바이오에. 근데 오늘은 안트로젠이 떨어졌고, 안트로젠의 실체는 작년에 1억 벌었던 회사라는 거. 영업이익은 4억 마이너스 영업이익. 그리고 매출이 9억이었다는 거. 그렇죠. 여기서 아무리 좋은 무언가가 있다 하더라도 중간에 부도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회사는 주가와 무관하게 신경 쓰지 말자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를 한번 보면 주간 차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주간 차트이고 아직은 추세가 확 전환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중앙선을 아직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 하락 추세선을 시원하게 돌파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거 하나가 있고요.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은 이 하락 추세선을 일단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이 중앙선을 깨지 않고 계속 에너지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은 좀 의미 있어 보입니다. 의미 있어 보이고, 그래서 일단은 시장은 여러 가지 변동성이 많죠, 현재. 근데 이 변동성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끌려가는 정도 입장이에요. 슬프지만. 그래서 그 변동성의 어떤 끝이 아직 보이지 않고 계속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한다면 그것에 대한 어떠한 해소되는 어떤 구간은 코스피를 한 2500 정도 넘어설 때 혹은 코스닥이 한 900포인트가 넘어설 때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넘어선다라는 건 이런 느낌입니다. 2500포인트가 요렇게 탁, 예를 들어서 코스피를 비교하자면 코스피 900이 한 요 정도 되거든요. 이것을 일봉 차트상 한번 탁 넘어설 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확대해 보면 이런 거죠. 한번 탁 넘어서고 눌리고 이렇게 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지지 테스트가 완성되는 시간이겠죠. 혹은 이 구간을 넘지 못하고 빠지다가도 다시 갈 수도 있고요. 혹은 넘어선 듯 했는데 이렇게 해서 다시 하락할 수도 있는. 그래서 이 900포인트를 넘어서서 지지되고 여기가 다 지지되고 다시 가는 이 구간이어야지만 좀 안심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포인트가 코스피 2500, 코스닥은 900포인트 그 정도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까지는 시장이 어렵다, 횡보장이다 라는 거. 그리고 지금 ETF를 봐도 시장이 이렇습니다. ETF를 좀 보면 자주 보여드리죠. 최근에 어떤 대장주격, 과거의 대장주격 이 모아놨는데 얘네가 갔다가 또 얘네가 갔다가 또 오늘은 섞여서 갔다가 논리가 없습니다. 지금 논리가 없고, 그래도 하나 찾아본다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 종목 안에서도 실적 좋아지는 애들은 그래도 좀 안정적인 어떤 좀 모양을 좀 만드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눈을 돌려야 되고, 그것에 대한 것은 언제나 실적 그걸 꼭 여기 꼭 확인해 하시는 게 어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화장품 쪽이 좀 강하게 갔죠. 화장품 쪽. 그렇죠? 아이고, 뭐 떴네요. 화장품 쪽이 강하게 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여행 레저 쪽, 미디어 컨텐츠 많이 들어본 이야기 업종들이죠. 오늘 또 IT 하드웨어 쪽, 아이고, 이게 뭐지? IT 하드웨어 쪽도 좀 많이 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는 어디 하나가 제대로 추세 잡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게 좀 많습니다. 좀 많고, 그렇죠. 그래서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때까지는 신용도 쓰지 마시고요. 신용도 쓰지 마시고, 주식 비중도 뭐 30% 정도 미만 정도로 유지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신용을 쓰잖아요. 신용이라든지 물려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초조해지고 시간도 안 갑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라는 생각에 하루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조금만 오전에 뭔가 좀 빠지거나 오후에 조금만 오르면 손이 나갑니다. 그래서 팔거나 이익 실현하거나 이런 게 실수가, 잦은 실수가 많아지니까요. 지금은 시장이 아직 위험하다. 그래서 위험한 매매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실적 이야기를 하지 않고 계속 어떤 신약 쪽의 어떤 스토리만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쪽의 종목을 추천하는 경우는 그냥 개인 투자자분들이 걸러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신약 관련한 스토리들은 다 훌륭합니다. 이 약이 개발되면 어떠한 거고 세계 최초가 될 거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실적은 이렇게 물어보면 아예 실적 얘기를 안 합니다, 보통. 그러니까 이런 거죠. 흔히 약장수 같은 느낌인 거예요. 이 약을 먹어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온갖 게 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신약 종목들을 추천하는 방송이든 기사든 네 보면 다 약장수예요. 실제로 그 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저는 극히 드물다라고 보거든요, 사실. 이쪽은 전문가의 입장에서도 어렵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신약 조심하자. 그리고 최근에는 게임주도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드리고, 일단은 볼린저 밴드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볼린저 밴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제가 이렇게 가끔은 이런 말씀드리죠. 위에 깔아놓은 보조지표는 말씀드리기 조금 좀 애매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거는 원래 이거를 이 보조지표를 만든 사람이 원래 어떤 방식을 제가 조금 변형한 것들은 말씀을 안 드리고요. 제가 그대로 쓰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볼린저 밴드 지금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깔아놓은 볼린저 밴드 이렇게 있죠. 요거는 볼린저 밴드 그 저자가 말한 내용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을 때는 좀 편하게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그 원 제작자의 그 어떤 무언가를 제가 그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건 좀 애매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볼린저 밴드의 20일간의 기간을 2라는 숭수로서 보는 이 기본 세팅을 제가 건드린 수정값으로 알려드리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그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전 세계인들이 쓰는 것을 일개 제가 써보니 이거 아닙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뭐 40일 기간을 쓰시죠. 뭐 80일 기간을 쓰시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건드리지 않은 보조지표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월간 차트 상에서 MACD는 MACD 제가 건드리지 않았죠. 이런 것들은 그냥 말씀드렸던 거고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도 일간도 보지만요. 주간 차트 상에서도 봅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를 살짝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 볼린저 밴드라는 책이 상당히 쉽게 돼 있어요. 쉽게 돼 있어서 볼린저 밴드라는 어떤 뭐 방법을 설명드리는 것보다 차라리 읽어보시는 게 더 확실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저는 볼린저 밴드 여러 가지 이 방식이 있겠지만 저는 이 밑에 하단 태그 볼린저 밴드 보면 이렇게 선이 3개가 있죠. 위에 중간 아래 이렇게 있죠. 그 중에서 저는 이 아래 선이 확 꺾여 내려가는 구간을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봅니다. 한번 그냥 바로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투어.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매수했던 것들을 좀 볼게요. 이게 지금 조금 확대해서 좀 볼게요. 확대해서 보면 요런 구간 이렇게 볼게요. 위에 선, 중간선, 아래선이 있게 있잖아요. 이 아래선이 좀 모여들다가 아래선이 확 내려가는 구간에 주가는 쭉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요. 이 아래선이 가다가 다시 조금 이렇게 멈칫하는 순간에 조정을 받는 구간이 많거든요. 그렇죠? 여기서도 쭉 퍼질 때 주가가 올라가고 여기서 잠깐 조여들 때 눌림이 오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추세대로 이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추세 초입 구간에 이러한 모습들이 좀 나오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보유한 종목 으로 한번 해볼까요? 어차피 이제 저희는 종목이 당분간은 추가 매수를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보유한 종목으로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도 솔직히 마음고생 많이 했죠. 4월 3일 날
약세장이지만 주식 비중 30%로 한번 매수해 봅시다 라고 해서 이렇게 매수를 했고, 지금 16일이잖아요. 한 2주 정도 2주 반 정도 마음고생이 많았죠. 그래서 그동안에 회원들이 많이 힘들어도 하셨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조금 나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서 지금 보유 종목으로 하는 이유는 어차피 지금은 뭐 이렇게 오픈해서 얘기해도 상관없다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고요. 하나하나 한번 볼게요. 삼성전기를 보면 좀 확대해서 볼까요? 확대해서 보면 요 구간 이렇게 확 벌어지는 구간이 보이죠. 이렇게 확 벌어지는 구간, 확 뚫고 올라가는 부분을, 그러니까 이게 벌어졌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이게 모였다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건데요. 이걸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올라가는 와중에서도 눌림목이 생겼을 때 버텨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거죠. 이 구간에서도 보면 볼린저 밴드가 확 아래로 벌어지면서 이 초입 구간에 이게 지금 이렇게 생기죠. 볼린저 밴드가 밑에 잘렸는데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 내려오는 구간,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라오는 구간에 분명히 주가는 확 올라가는데 요때 눌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구간은 좀 조심해야 되지만 이렇게 확 벌어지는 구간을 일단은 이제 시작이 되는구나를 뭐라고 했을까요? 신호탄의 느낌? 어떤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보기 위함이고, 그러면은 아미코젠도 한번 볼게요. 아미코젠은 어때요? 이것이 상당히 강하게 밑으로 확 내려가면서 확 뚫어버렸죠. 그러면은 이게 한번 내려가다가 이렇게 해볼게요. 이게 한번 내려가다가 살짝 이렇게 내려가는 게 멈춰질 때 이때 조정이 올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직 이게 이런 구간이 아니라 계속 내려가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주간 차트상 중간중간에 이런 횡보 같은 음봉 캔들은 조정이었구나 라고 좀 알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케어젠은 조금 아까 거보다는 좀 약하기만 하지만 여기서 뭔가 살짝 좀 이런 모습이 나와서 다시 한번 한 단계 레벨업 되겠구나 라는 거죠. 케어젠은 과거부터 이렇게 1단계, 2단계 좀 순차적으로 좀 올라갔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한 단계 레벨업 됐고 약간 멈칫해져. 지금 확 벌어지고서 조금 멈칫한 느낌이 나죠. 여기서. 이게 다시 빠지거나 혹은 추세대로 같이 올라가주는 어떤 모습을 좀 확인하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펄어비스는 지금 조금 횡보가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것처럼 이렇게 모이다가 확 꺾여 내려가면 뚫고 올라가겠지만 이번은 요 구간을 못 뚫을 것 같은 어떤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조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펄어비스는 좀 버텨볼까라는 생각. 어차피 펄어비스는 아직 뭐 손실이 아니니까요. 수익권이기 때문에 버텨볼까라는 생각. 코스맥스 보면 여기 보이죠? 확 벌어지고 있는 모습. 호텔신라도 보면 시작됐죠. 확 벌어지는. 그래서 주가는 이렇게 같이 가고 있는 모습. 예제입니다. CJENM은 아직은 조금 약하게 벌어지진 않은 모습이죠. 이 변동성이. 그렇죠? 요것이 확 내려간다면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에는 지금 얘를 잡을 게 없는데, 여기에서 이게 만약에 확 벌어진다면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고 올라갈 거로 보여집니다. 아직은 그런 자리는 안 나왔죠.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 아모레퍼시픽은 이제 시작이 좀 된 것 같아요. 여기서 확 벌어지는 모습이 좀 연출이 되는 것 같고, 지금과 같은 자리를 조정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까 아미코젠에서 봤죠? 아미코젠에서 보면 이렇게 확 벌어지는 모습에서 중간중간에 음봉 캔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조정이었구나 라고
지나고 났더니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모레 퍼시픽도 지금은 확 벌어지는 초입 구간에 나오는 이런 음봉 캔들들이 조정이겠다 정도로 보여지고요. 파라다이스는 아직 아니에요. 추세가 아직은 마음을 놓을 자리가 아닙니다. 이 하락 추세선이 1차 하락 추세선은 뚫고 올라왔지만 두 번째 하락 추세선을 좀 시원하게 넘어가야 마음이 놓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이 한번 나와야 되는데요. 아직은 변동성이 축소되는 구간으로 보여져요. 아직은. 그래서 위아래로 흔들리는 모습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 거 중에 펄어비스라든지 볼까요? 펄어비스라든지 파라다이스 쪽은 아직 조금 어떤 시작이 된 것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거 역시도 시장이 좋아져야지 뭔가 추가 매수가 되고 합니다. 지금은 어떤 느낌이냐면 내일이라도 갑자기 급락이 떨어져도 아무도 뭐 이상하지 않아요. 내일 시장이 갑자기 1% 2%씩 하락해도 지금 같은 변동성 시장에서는 이상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시장이 뭐라고 하죠? 하여튼 물량이 많거나 위험하게 매매하는 경우는 안 됩니다. 지금 시장은 마음을 놓을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볼까요? 아미코제는 받고 인선 ENT 는 아직 그러한 모습이 나오진 않았죠. 요것이 만약에 확 꺾여지는 무언가가 보인다 라면 주간 차트상 뚫고 갈 것이고요. 주간 차트상에 볼린저 밴드 기본값으로 세팅한 겁니다. 그리고 대주전자 볼까요? 이거는 지금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데 볼까요? 이렇게 세 단계가 있었죠. 여기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여기에서 한번 확 시작되면서 이제 시작합니다 라고 하고 주가는 갔고요. 여기서도 확 빠지면서 이제 시작합니다 라고 알려줬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시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이것은 이제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갈 거라고 보고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갈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수급 역시도 여기가 잘 만들어졌어요. 여기서 잘 만들어졌고 거래량까지도 의미 있는 거래량들이 툭툭툭 잘 나와줬고, 그래서 대주전자 제로는 조금 눌리던지 혹은 소액이라면 달리는 말에 올라타도 되겠다 정도. 거기다가 대주전자 제로는 수급이 무섭도록 올라가죠. 이렇게 그죠? 엄청나게 올라가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올라타긴 무섭지만 한번 타면 내려오기 힘든 정도. 인선 ENT도 수급이 좋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요. 시간이 47분이네요. 아이고. 일단은 오늘은 요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고요. 사실은 미국과 어떤 중국의 패권 정쟁이 아직 남았다. 그것 중에 하나가 환율이 남았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최근에 이 환율이 바닥을 잡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 혹시 지금 바닥인가라는 생각도 하면서, 근데 요거에 대한 좀 고민은 조금 더 해볼게요. 해보고 내일 조금 더 정리가 된다면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요 정도로 하고, 오늘은 선물이 좀 계속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 시장도 나쁘지 않고, 조금 오늘 일단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코스피 2500, 코스닥 900 그걸 어떻게 잘 한번 돌파하는지 테스트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너무 좀 두서 없었던 것 같은데요. 볼린저 밴드에 대한 것은 기본 값이거든요. 제가 이것만 설명드릴게요. 환경 설정에 들어가셔서 지표 설정 여기 누르고, 지표 설정 누르고, 여기 두 번째 모멘텀 지표 모멘텀 지표가 아니고 맨 처음에 가격 지표 누르면 바로 볼린저 밴드 나옵니다. 이거 더블 클릭하면 돼요. 별거 아닙니다. 근데 볼린저 밴드라는 것이 보기 상당히 쉬운 듯 어려운 듯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 이야기만 듣고 보지 마시고 반드시 볼리저 밴드가 직접 쓴 볼리저 밴드의 매매 기법, 투자 기법이라는 책이 빨간색 책이 있는데요. 얇은 책입니다. 뭐 하루면 볼 수 있는 책이니까요. 그거를 꼭 서점 가셔서 구하셔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시장에서 보통 지금 이렇습니다. 뉴스들은 계속 안 좋은 뉴스들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증권사 그리고 증권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계속 좋은 이야기만 합니다. 안 맞아요. 서로 모순이거든요. 이런 거 다 큰 신경 쓰지 마시고 오히려 지수 그 자체만 보시고 지금은 비중을 많이 가는 장이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반드시 중요한 거 외인의 수급이 돌아오는지까지 확인하는 걸로 해서 오히려 뉴스보다 더 빠른 수급을 그리고 지수를 보고 판단하는 게 더 안전하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누가 말도 안 되는 신약 개발주다. 이 종목은 1000% 가는 거다. 그죠? 뭐 제2의 어떤 뭐 회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종목을 바로 실적을 꼭 확인해 보십시오. 실적을 보시고 만약 실적이 안 좋으면 그냥 안 사시면 됩니다. 실적 좋은 제약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내일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식 관련한 상담을 원하시는 구독자 분들께서는 현재 화면 상단에 표시되는 무료 종목 상담 신청하기를 터치하셔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